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목표를 정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되게 범위가 좁죠. 범위가 좁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이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자, 우물 속의 개구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목적이랑 목표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학교도 좀 좁아요. 학교도 좁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많은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를 이제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목표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딘지 찾아야겠죠. 그럼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건국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포탈이 있죠. 포탈에 보면 이제 공지사항에 추천업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그 행사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 참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인전, 이제 비교과 관리, 추천업에 가면 또 많은 행사들이 올라옵니다. 이런데 이제 참여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모임, 많은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외부에서도 행사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벤터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벤터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모임, 행사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벤터스 가가지고 하루에도 뭐 수만이 이제 올라오는 이런 행사들 정보를 보고 관심 있는 걸 많이 찾아가 봐야 돼요. 뭐 이런 게 있네 한번 가가지고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온오프 믹스 가가지고 이런 이제 행사 정보 많이 이제 찾아보고 많이 참여를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직한 내가 이제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전문가로 이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자, 전문가로 성장하는 방법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알죠? 1만 시간의 법칙. 자,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5일, 하루에 8시간 이 근무를 하면 그러면 이제 1년에 이제 52주니까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4.8년 거의 그러니까 뭐 휴일도 있고 하니까 5년 정도가 지나면 전문가가 됩니다. 자, 그럼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면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전문가로 될 수가 있죠. 근데 회사도 보면 이제 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쓸데없는 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가야겠죠. 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에 14시간씩, 14시간씩 열심히 이렇게 자기 성장 그 분야에 막 일을 해요. 몰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이제 52주, 1년에 52주니까 2년이 지나면 10,000시간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 2년만 지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병규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전 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세바시의 그 강의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15분짜리 동영상인데 꼭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동영상을 이제 틀어줍니다. 틀어주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게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창업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자, 우리는 스타트업의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많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이 이제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스타트업은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99% 실패합니다. 스타트업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스타트업 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성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스타트업은 실패를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 있는 대표나 직원이 실패한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의 실패랑,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실패랑 그 다음에 개인의 실패는 아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실패했지만 개인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거가 참 바람직한 맞는 말이고요. 자, 개인은 항상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배움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로 많이 배운 전문가로 성장한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 전략 이게 상당히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해가지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회사가 줄 수 있는 직원한테 줄 수 있는 뭐 좋은 혜택이 교육이죠. 성장. 자,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돈을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 이 돈 받고 이 일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성장한다 라고 하면 그만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 돈도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자, 혹시 이제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4월 23일 날 지난 목요일 날 밤에 다큐 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KBS의 다큐 인사이트. 여기서 OECD 학습 나침판으로 찾아낸 미래교육의 10가지 단서라고 하는 방송을 했어요. 여기 URL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요. 자, 이 방송의 내용을 누가 만들었냐? 이게 이제 아쇼카 코리아에서 만든 거예요. 아쇼카 코리아에서 만들었고, KBS에서 방송을 이제 한 걸 거예요. KBS랑 그 전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쇼카 코리아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을 했어요. 방송도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이제 TV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방송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쇼카 코리아의 이제 이혜영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아쇼카 코리아에서. 자, 근데 이분이 작년도에 우리 학교에 왔어요. 어디 왔었냐? 상어 스콜라리움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어 스콜라리움이 상당히 좋은 교과목이에요. 정말 우리 사회 저명 인사분들 모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10 미래교육의 10가지 단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2시간짜리 분량인데 얘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상연회도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상어 스콜라리움이 상당히 좋은 교과목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다라는 거. 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기랑 상어 스콜라리움이랑 또 연결된 거는 이혜영 대표님을 제가 또 추천드려가지고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했었고, 자, 이 내용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 전에 이 방송 55분짜리인데 꼭 한번 보시면, 자,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 교수님이나 이렇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학생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걸 이제 다녀야 되고, 이 교과목도 이제 그런 교과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이 이제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 인재들이 이제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상호 스콜라리움도 이제 그런 교과목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캠퍼스 스타트업 문화를 이제 확산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타트업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학생들 이야기해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졸업해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대기업, 공무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에 갈 수도 있고요.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으로 이제 갈 수도 있죠. 그다음 땡땡땡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직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는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경력직으로 또 대기업, 공무원 갈 수도 있습니다. 창업도 나중에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진로 가능성을 찾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로 가능성을. 자, 그래서 입학해서 한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3학년 전까지는 관심 분야를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서 내가 그런 적성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학업이라든지 전문 지식도 좀 쌓고, 그다음에 경험도 쌓는 게 이게 이제 적성 검증 과정.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입학해가지고 스타트업 클럽 동아리, 우리 이제 동아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아리 활동 꼭 한번 해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활동과 관련된 교과목 수업을 많이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다음 3학년부터는 이제 스타트업 인턴이라고 우리가 현장 실습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타트업 인턴을 통해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인턴,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가더라도 스타트업에 현장 실습 가는 게 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 인턴을 통해 가지고 해당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장을 하다가 뭐 기회가 되면 또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나중에 또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패스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스타트업이 뭐냐? 스타트업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타트업이 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면 자, 창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스타트업? 창업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타트업이랑 창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랑 창업은 다르다라는 거죠.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떤 준비 과정이냐? 이 문제 해결에 도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 문제 해결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검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가 어떤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이 실제 제품화로 가가지고 시장이 정말 그거를 원하는지, 뭐 원하는 받고자 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공하는 UI, UX 사용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고객이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겠네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 돈을 벌면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창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업은 뭐냐? 스타트업의 과정 중에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 만들었을 때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라고 검증했을 때 그때 창업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업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과정 중에 한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내가 어떤 연구소도 만들고요. 그 다음 투자 유치도 하고 기술 융자도 받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걸 거쳐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이제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제 단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준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인데, 자, 우리 대학생들의 스타트업 활동은 스타트업의 이제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이 다 스타트업 활동이죠.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뭐냐? 자, 우리는 창업하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는 거고 거기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발전하는 과정이 이제 스타트업 활동이라는 거죠. 자, 그 과정에 정말 이건 정말 사업이 돼라고 이제 검증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창업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창업해도 되는데 우리의 이제 스타트업 활동의 목적은 그런 이제 창업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이랑 창업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국대학교 우리 학교의 스타트업 활동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흥미,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성장, 기술 사업화 이렇게 쭉쭉 가는데 교과도 있고 비교과도 있어요. 관련된 링크 플러스 사업단도 있고 창업 지원단도 있고 산학협력단 밑에 기술 지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좀 싫어해요. 창업은 나중에 중간 과정이고 우리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관련한 교과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이 다 스타트업 관련한 교과목이고 스타트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교과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이제 찾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 활동 교과목 1학년 들어 이제 CSP 계속 들었죠. 재작년부터 이제 들었는데 CSP 상당히 좋은 교과목이에요. 이걸 잘 듣고 앞으로 진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로를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목적과 목표를 잘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들 2학년까지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호 스콜라리움 여러분들 이 교과목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잘 이제 듣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제 교과목인데 사회혁신형 스타트업 클럽 프로젝트, 이게 1학기 때 하는 거고 2학기 때는 비즈니스형 스타트업 클럽 프로젝트를 제가 19년도에 했어요. 교과목을 만들고 19년도 했었고 올해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맡아가지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대로 뭐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 참여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스타트업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교과목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 e-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신청 가능한데 이번 학기도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도 이제 하고요. 2학기 때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도 합니다. 모두의 스타트업 코딩, 제가 이거를 설계를 했고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한양대에서 운영하는 대학 e-러닝에 제가 올렸고 여러분들이 신청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스타트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웹이든 앱이든 이게 필요한데 내가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검증하는지 이런 교과목을 만든 게 모두의 스타트업 코딩입니다. 누구나 내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표현을 하고 얘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보면 이제 산학협력 프로젝트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꼭 한번 이제 듣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공학부인데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지금 거의 한 40명 정도인데 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제안을 하고 관심 있는 분야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스타트업, 협력하는 스타트업을 또 매칭해가지고 스타트업의 도움을 받고 고객을 만나고 검증하고 다시 뭐 또 구현도 하고 다시 스타트업 협력 그 미팅하고 고객 만나고 다시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요. 자, 이게 이제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상당히 효과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림 플러스 학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7 플러스 1 학기라고도 하는데 학기제 드림 플러스 학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1학기 동안.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번 학기 같은 경우 최대한 12학점 정도, 15학점까지 받은 학생이 있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9학점 정도는 받아요. 전공 9학점. 하여튼 뭐 많게는 12학점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학과마다 좀 이게 규정이 좀 다릅니다. 최대 가능한 학점이 얼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거를 하면서 전공 학점이나 교양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기제입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스타트업 활동 프로세스 아까 뭐 이야기한 대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이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요. 얘를 가지고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돌아가는 제품은 나중이고 그 전에는 이제 프로토타입, 간단한 이제 스케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고객한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이 문제가 맞는지 이런 문제 해결 니즈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이런 아이디어로 해결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이 실제 고객이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측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고 이걸 또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켜 가지고 아이디어 개선하고 그다음에 MVP라고 그러는데 제품을 다시 이제 만들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고요. 그 전에 이제 설명했던 스타트업 코딩. 스타트업 코딩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은 카카오의 오븐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카카오 오븐을 추천하는데 카카오 오븐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편합니다. 쉽고.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스크래치를 가지고 실제 작동되는 코딩을 만드는 겁니다.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링크 .net을 전 추천을 하는데 크리에이트 링크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코딩, 그 다음에 웹 코딩, 웹사이트 운영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코딩 프로세스고 이런 것들이 모두의 스타트업 코딩, 대학 e-러닝을 통해 가지고 3학점짜리
교양 과목인데 3학점짜리 지금 강의를 온라인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